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카페에 올려주신,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같이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30대 중반 신혼부부이시고 첫 부동산 매수 방향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닥부 영상 통해서 귀중한 정보들 많이 배워가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제는 부동산 매수 도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자산, 투자 목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 먼저 살펴보면요. 30대 중반의 맞벌이 신혼부부이시고요. 지금 3년 차 정도 됐고 혼인신고는 하셨고요. 아직 자녀는 없고요. 직장 위치를 보면은 이제 부천하고 이제 송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정보도 살펴보면은 부부 합산으로 한 세후 한 600 정도, 올해 저축은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요. 투자 가용 자금이 4억 5천이고요. 신용대출을 한 1억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쓴다면 한 5억 5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무주택이고요. 대출액도 없고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월세 110만 원에 살고 있다. 보증금은 약 4천이고요. 월세는 당연히 월급으로 충당하고 계시겠죠. 투자 목표를 보면은 5년에서 6년 내에 순자산을 한 20억 정도 플러스 알파로 달성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직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상급지 지역에서 거주까지도 이제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뒤에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투자 목표가 이렇고 현재 고민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고민하는 내용을 보면은 고민 내용이죠. 일단 작년에 집을 계속 안 살려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광명 5구역 입주권을 알아봤었는데 그때가 조금 쌌었죠, 사실. 첫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해서 현금이 묶여 있어서 구매하지 못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을 지금 했는데 현재 입주권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집을 이렇게 전세로 처음에 내 돈을 다 넣어서 시작하는 게 사실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그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구축 혹은 서울 입주권, 직장 근처 지역, 인천, 부천이요. 그 실거주와 투자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매물을 찾아가지고 매수, 이 세 가지 대안에서 고민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근거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을 보면은요,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물은 더 많은 것 같고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가 고양시 능곡 5구역하고 2구역 입주권. 여기를 고른 거는 내가 출퇴근은 조금 멀긴 하지만은 육아 도움을 좀 생각해가지고 친정집 근처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걸 이제 1번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2번이 강서구 둔촌 주공의 3단지 59타입을 갭투자하겠다. 사유가 가격 상승으로 자산 방어 기대, 재건축 확정되지 않음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세 번째가 방화 3구역 대지지분 22평, 입주권, 출퇴근 무리지만 가능하다, 차익이 기대가 되고, 기간 오래 걸릴 위험이 있다, 대출이자가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광명 11구역 59타입 입주권, 출퇴근 가능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밑에 글도 좀 읽어보고요. 제 의견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부족하나마 입주권,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지만은 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가용 가능한 자금으로 가능한 매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 매수를 도전하는 저희와 같은 신혼부부가 세워야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과 제가 보고 있는 매물 이외에도 추천하는 매물이 있는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일단 현재 보고 있는 매물 중에서는 이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4번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광명 11구역입니다. 단 이제 타입을 잘 하시면은 50급 타입보다는 조금 더 큰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대출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그래서 조금 더 큰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뭐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 거는 해당 지역 내에서도 가장 대단지이고 대장급 단지가 될 단지이면서 속도도 좀 빠른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4번을 제가 추천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 의견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보면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뭐 최근에 집을 살려고 좀 부동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에게 매수콜을 이렇게 해서 계좌를 달라라고 하면은 계좌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은 뭐 계좌를 받더라도 호가가 막 1억, 2억 이렇게 막 올라서 다시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막 배액 배상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튼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시기적으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어떤 규제 정책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순간적으로 어떤 찬물이 싹 끼얹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시점을 다시 잘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쫓기듯이 급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잘못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이제 지역을 잘 선별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좋은 지역을 매수하는 거는 시기하고는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광명을 좀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는 광명에 그 11구역이죠. 거기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광명에 일단 좀 입주 물량을 보면, 뭐 올해가 25년인데 25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26년, 27년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8년도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29년도에도 입주를 할 거니까 사실은 여기 일부 이렇게 물량이 많은 거는 크게 이제 이슈가 아니겠죠. 그 시점을 좀 지날 거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광명이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역이 조금 뜨겁다 보니까 광명까지 좀 온기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11구역 같은 데도 보면은 광명 전체를 봤을 때도 사실은 향후에 대장급 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평수 자체를 우리가 가능하시면 조금 더 큰 거를 가셔야, 그러니까 25평보다는 뭐 30평, 30평보다는 34평 레버리지를 조금 더 쓰더라도요. 뭐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게 투자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직 이제 아이가 없고, 그죠? 맞벌이 부부로서 6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이 저축액은 이제 더 줄고, 뭐 소득도 일시적으로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순자산을 20억을 좀 빨리 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지역을 포함을 해서, 요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시세가 좀 눌려 있기는 하지만은, 뭐 내가 한 10억 정도의 입주권을 산다.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다 해서 뭐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입주권을 산다라고 보면, 뭐 실투자금은 뭐 5억 되겠지만은요. 얘가 나중에 이제 입주를 했을 때 뭐 한 15억 정도 간다라고 칠게요. 이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15억, 16억까지도 해당 시점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우리가 뭐 4억이든 5억이든 날 수는 있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가 만약에 4, 5억을 5년 지나서 벌면은 뭐 순자산은 우리가 목표가 20억이었는데 10억밖에는 사실은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 시점에 내가 10억을 벌어도 우리 목표가 이제 서울권에 좀 상위급지를 가는 거잖아요. 이제 서울의 상위급지를 가는 건데,
5년이 지나서 내가 순자산 10억을 만든 다음에 서울권에서 그래도 조금 상위급지라고 할 수 있는 뭐 노량진이 됐든 뭐 마포가 됐든 이런 지역들은 그 시점에 동일하게 4, 5억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10억에서 15억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좀 갭이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노량진 같은 데는 요즘 한강을 좀 끼고 있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폭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노량진 유탄의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제 의견으로는 한 번에 조금 더 좋은 급지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내가 광명 뉴타운을 갔다가 여기서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그 다음에 서울권의 중상급지를 가는 게 그 시점에 돈을 벌더라도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상급지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논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도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A, B, C, D 뭐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봤을 때 뭐 A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 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같은 데는 우리 자본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뭐 한 5억대 내외 정도, 뭐 적게는 한 4억대 정도면 충분히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조금 좋은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해 두시는 게 결국에는 내가 목표로 하셨던 상위급지를 갈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용산 내에도 보면 이태원동에 보면 6월달 말경인가요? 그때 오피스텔이 하나 분양을 할 겁니다. 그게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평당가가 한 2억 2천, 2억이 좀 넘어가게 분양을 하죠. 그래서 30평대가 거의 분양가가 6, 70억 정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처럼 급지를 많이 높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에 좀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지역의 정비 사업 구역을 우리가 선점을 해놔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게 뭐 순자산이 20억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시고 월소득 600에 저축은 200, 자녀는 없고요. 인천 부평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고 4천에 110만 원 주택이 없고요. 투자금이 그래도 적지는 않아서 이 시드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요 순자산의 달성은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오늘도 정비사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비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빌라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튼 뭐 첫 번째 질문에 능곡 5구역, 등촌 주공 3단지, 방화 3구역, 광명 11구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 11구역이 가장 좀 양호해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업의 속도 빠르고 지역 내 대장급 단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입주 시점 자체도 광명의 공급량이 많은 시점을 좀 피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광명을 가서는 우리의 목표 자산 달성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 광명에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기도 11구역이면 한참 뒤 시점이잖아요. 뭐 2029년 뭐 그때 입주해가지고 비과세를 맞추려고 하면 다시 뭐 2년을 이렇게 보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의 목표를 좀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금보다 급지의 레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돈에 맞춰서 이렇게 지역을 찾다 보면은 좋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처럼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아서 돈을 다시 따져보는 역순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임대료가 그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부평에서 사는 게 임대료가 좀 거주하기에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자체는 거주하고 좀 투자를 분리해서 용산 이상의 정비사업 구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데도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단 말이죠. 구역 지정이 되면 지금 빌라 가격이 7억이 아니라 바로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즉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실투자금으로 가능한 시점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좀 올바른 결정을 제대로 하시게 되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순자산 달성이 빠를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